신탁되어 있더라도 네.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네, 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 관계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할 때 네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또 기본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는 그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류분 제도. 예. 뭐 유류분이라는 것은 남겨진 몫이라는 뜻인데요. 예. 자, 부모가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아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버님이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상속을 해버리면 상속에서 소외된 아들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법정 지분 2분의 1의 반까지 달라 이렇게 이제 큰아들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송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유언자,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언자, 네. 피상속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더불어 이건 무조건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하라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제 유류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원래 그 변호사들이라는 게 항상 법을 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자, 상속할 때 큰아들한테만 다 몰아주면 이게 작은아들이 자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네, 4분의 1의 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속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상속하지 말고 예, 미리 신탁을 해놓고 예.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 수익자를 다 100% 큰아들로 하는 신탁을 만들어 놓으면 네. 뭐 상속할 때 그 유류분 좀 우회할 수 제외될 있는 수 있지 않느냐. 제외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탁법이 이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이 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탁이라는 게 별도의 소유권을 넘겨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고 실제 이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 이제 판례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탁 재산을 내가 신탁 계약으로 한 사람에게만 한 자녀에게만 전부 다 주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같은 개념으로는 신탁된 재산도 결국 상속 재산 아니냐. 그래서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말씀처럼 사망하기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네네. 그런 재산은 그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바꿔보면 지금 신탁 설정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작년 1월에 나왔던 1심 판결이었습니다. 1심 판결. 그게 대법원까지 갔나요?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2심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이제 항고하는 것은 이제 상고하는 것은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100%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야 물론 그렇죠. 100%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 신탁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제 유류분 청구와 관련된 그런 권리는 100%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신탁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죽기 1년 이전에 신탁을 활용한다고 하면 뭐
그 유리본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뜻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예,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이해하시면 것이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아주 재밌는 사례네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유리본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난 주고 싶지 않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 예. 신탁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속을 하게 되면 네. 세대 생략 상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네. 아들 빼놓고 손자한테 직접 상속을 그렇죠. 이제 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세금이 할증이 되죠, 상속세율이.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예. 아들에게 갔다가 예. 또 아들에서 이제 두 번 상속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할아버지가 직접 주게 되면 예. 뭐 한 번의 상속 절차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그 세대 생략의 경우에는 30% 할증을 예. 하도록 예. 그렇게 돼 있지만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예. 절세할 수도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번 접근할 덜 수 내니까 있습니다. 한 번 그렇습니다. 세대가 생략되니까. 네네. 그럼 어쨌든 할증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상속 그렇습니다. 시점에서. 예. 그럼 혹시 이거를 신탁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세법과 예. 상속 그 분배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예. 이제 신탁을 통해서 손주에게 준다 하더라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신탁된 재산도 예.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할증 부분이 제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할증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탁을 설정할 때 네네. 그 수익자를 손자, 손녀로 해놓으면 네네. 그냥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생략을 해서 상속하는 거로 간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세금 문제는 뭐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신탁을 이용해서 세금 특별히 네. 이 상속세 절세하는 거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 세제적인 혜택 부분이 예. 거의 없는 단계로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제가 알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재산 구성을 보면 네. 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이 뭐 한 60, 70%, 그렇습니다. 80% 예.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한다 그러면 현금 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신탁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네. 예. 근데 부동산은 이게 움직일 때마다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팔게 되면 우선 뭐 양도세, 그다음에 또 취득하게 되면 또 취득세, 또 보유할 때는 또 보유세, 네, 이렇게 예, 뭐 부담이 이제 되죠. 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네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내가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 이제 우선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예, 예. 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신탁을 할 때 이 네. 세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네. 뭐 세목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을 맡기는 분 입장에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양도세가 나오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양도세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신탁 관계는 양도세가 없고요. 예. 또 수탁자도 그 재산을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우리 지방세법상 예. 신탁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면제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이전을 할 때, 그렇습니다. 등기를 이전할 때, 이 취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 취득세가 그렇군요. 면제돼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예.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예. 단 이제 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그 법무사님들의 이제 등기 비용, 그런 실비는 발생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그 셀프 등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셀프 등기하셔도 되고 뭐 인지 예. 조금 증지비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법무사 비용이 네. 금액이 크면 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사 이 비용을 놓고 보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네. 집을 이제 처분을 했는데 보니까 이 가액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그렇습니다. 수수료율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좀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네. 셀프 등기 네, 그것도 한번 뭐 방법을 은행이 뭐 좀 안 도와줍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이제 은행하고 거래하시는 예. 그 이제 지정법무사 제도를 예. 은행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게 좀 20, 30% 할 수도 정도 있다. 싸게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는 어떻게 되죠?
이제 보유세는 예. 이제 소유권을 넘겨놓으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넘겨놨다. 그러면은 이건 외견상 내 집이 아니니까 예. 예. 보유세 중과가 없을 거야.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신탁된 재산도 예. 세금에 있어서는 내 재산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놓는다 하더라도 나의 보유세를 줄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내 이름,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이 신탁되어 있더라도 네,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건 별론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 예. 이제 종합부동산세, 예, 예, 이제 1가구 2주택 돼 있는 분들이 예, 이 신탁을 예, 하게 되면 예, 종합부동산세는 예, 마치 각각의 예. 이제 소유자인 것처럼 예, 법 내용이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수탁자에게 예, 예,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납부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예, 1가구 2주택의 중과 종부세가 예, 예, 이제 줄어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예, 다시 예. 신탁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위탁자다. 이렇게 이제 지방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 국세청 별로입니다. 예. 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으면 네. 예, 그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당연하고 거죠. 잘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탈법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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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예, 이 국세청에서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알고 해놨군요. 예, 예. 돌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을 뭐 이게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 예, 예. 줄이는 것은 뭐 방법이 없다. 네네. 이제 현재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예, 조금 유일하게 이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 수탁자가 유언 대용을 해놓고 돌아가시면 예.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드리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 발생하는 게 취득세. 자녀들은 취득세.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공동으로 소유를 하시게 되면 또 집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유세 예, 예.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간혹 내 아들이 집이 있으니 이 아파트는 팔아서 그냥 분배를 해주라. 예, 예, 그러면 이제 보유세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는 저희가 신탁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런 서비스도 예, 제공하세요? 그렇게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서 네, 그 네. 뭐 팔아주는 서비스까지. 그렇습니다. 예, 처분해드리고 예. 뭐 송금을 해드리거나 특히 이제 자녀들이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국내에 있죠. 와서 예,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그런 처음부터 그런 설정을 해서 매각해서 송금해드리거나 이전해드리는 그런 것도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저 그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네. 왜냐하면 제 미국에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하나가 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 이제 뭐 집을 하나 상속받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집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처분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네. 좀 미리 알았더라고요. 그 재산을 뭐 이렇게 이제 신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죠. 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처분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네. 예, 그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좀 아쉽네요. 네. 예. 자, 우리 저 센터장님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들 이렇게 말씀하. 혹시 뭐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나요? 이제 우리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면 좋을 그런 내용들 있으면 좀. 네, 이제 네. 신탁 설정을 할 때 예. 신탁은 하나의 이제 자산 관리 툴입니다. 예, 예. 뭐 신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세제적인 부분을 현재로서는 뭐 줄이거나 이럴 뭐 방법은 좀 없지만 신탁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세제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은 자산 관리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될 어떤 뭐 보수, 그다음에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너무 일방적인 어떤 상속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이제 뭐 분쟁 이런 것들은 없는지 좀 두루두루 살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신탁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하지만 뭐 항상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상속의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가족 간의 협의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사전에 잘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이 뭐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마케팅이 아니라 이게 뭐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신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툴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조항들도 있다.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내용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